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세월호 침몰 사고 해역에서 벌써 보름째 이어지고 있는 관과 군 위주의 구조작업, 말 그대로 혼란과 잡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조작업에 참여 중인 민간 업체죠.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라는 회사의 이 존재, 그리고 기능,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구조작업 과정에서 이 언딘이라는 업체에만 중용하고 또 베테랑 민간 잠수사들의 투입을 일부러 배제한다, 이런 내용들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네, 자연스럽게 언딘이라는 업체가 대체 어떤 곳인지에 관한 그런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석에서는 참여연대 소속 김경률 회계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언딘이 어떤 회사인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바는 김경률 회계사와 함께 언딘의 2012년도 그리고 2013년 회계 및 재무자료를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언딘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분석한 겁니다. 김경률 회계사와의 인터뷰에 앞서서 일단 김효진 PD로부터 관련 브리핑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 PD? 네, 김효진입니다. 예, 가장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네. 이 해경이 언딘이라는 업체와 이번 구조작업과 관련해 계약을 맺고 있는지, 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아니다. 네. 이 부분 취재하셨다고 했는데, 네. 실체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내용에 관한 언론 보도가 매우 지금 파편적이고요. 좀 어지럽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번 구조 활동하고 관련해서 정부가 이 구체적으로는 해경이 또는 해양수산부, 해수부가 언딘하고 계약을 맺은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해경하고 해수부 쪽 여러 부서를 통해서 복수에 확인을 해봤는데 계약 관계를 맺은 사실은 없다는 그런 입장이 돌아왔습니다. 누차 이런 입장을 확인해 줬고요. 예. 그리고 언딘 측에서도 이런 입장은 밝힌 바가 있죠. 예. 네. 근데 문제는 또 이렇게 밝혔지만, 네. 나중에 거짓으로 또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실 없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 겁니다. 예. 예.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언딘이라는 업체는 도대체 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 이 구조 작업에 거의 네. 독점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청해진 해운과의 계약이 단초입니다. 아주 절차를 엄격히 지킨 무게감 있는 계약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현행 해사안전법하고 순환구호법은요, 이 해양에서 선박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해경의 명령에 의해서 이 해당 선박의 선사가 이 전문 군안 업체나 단체를 즉시 동원을 해서 군안 작업에 투입시키고요. 이를 또 관계 당국이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합니다. 예. 때로는 해경이 이 동원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요. 자, 이번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도 이런 과정이 진행됐다는 게 해경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관계자들의 얘기를, 어제 취재한 얘기를 종합을 해보니까 이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요. 이 청해진 해운 쪽으로 여러 민간 업체가 투입을 타진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바로 언딘이란 업체가 말하자면 선정 비슷하게 이 청해진 해운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하고요. 이게 해경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예. 현재 이 언딘이라는 업체가 구조 작업에 네. 어느 선까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죠? 알려진 대로 이 바지선하고 민간 잠수사들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언딘이 공급하고 있는 민간 잠수사의 수, 물속에 들어가는 잠수사 혹은 상시 대기하는 잠수사 포함해서요. 이 수가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 어제 해경 관계자에게 물어봤는데 현장 상황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자기들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조금은 답답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언론에 보도자료 낼 때는 사상 최대 규모의 그렇죠. 구조 작업이다. 그렇죠. 500명이 참여했다. 755명 정도까지 저는 기억이 납니다. 예. 이런 보도자료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작성한답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예.
문제는 이 네. 언딘이라는 업체가 그렇다면 이번에 그 구조작업, 네. 또 수색 과정에서 성과는 올리기는 했는지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 이 언딘이 눈에 띄는 독자적인 성과를 올린 바는 없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언딘 측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설명도 사실상 한 셈이고요. 예. 팽목항에서 대기 중이거나 대기 중이었던 민간 잠수 전문가 수백 명이 불만을 토로했던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언딘이라는 업체가 규모 있는 해상군한 업체이니까 여러 장비 같은 건 갖추고 있겠지만 이 때문에 다른 민간 잠수 인력을 그것도 아주 획기적인 성과를 올리는 것도 아닌 이런 민간 업체 때문에 다른 민간 잠수 전문가들, 경력도 많은 잠수 전문가들이 배척당하는 거는 문제다. 이런 거죠. 예. 뭐 성과는커녕 일부 언론 또 JTBC를 통해 보도가 됐지만은요. 네. 언딘도 확인을 해줬고요. 네. 첫 시신 수습을 다른 민간 잠수사들이 했는데 자신들이 한 걸로 해달라. 네. 이런 또 천인 공로할 일이죠, 사실은. 네,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언딘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예. 법적 대응까지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언급할 건 아닙니다만 뭐 이런 시인은 했습니다. 사실 우리 업체가 아닌 다른 민간 잠수사분들이 실마리를 풀어준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 공로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예. 네. 언딘의 대표죠. 이 김윤상 씨가 한국해양구조협회 부총재라는 얘기인데요. 네. 이 부분도 좀 짚어볼 만한 대목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순환구조법에 따라서 정부의 지정으로 특정 민간 업체가 해양 구조에 참여할 때는 한국해양구조협회가 선정 작업에 관여를 합니다. 해양구조협회에는 잠수요원을 비롯한 해양군안 관련 각 직종의 인력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회라는 곳이 사실상 해경 퇴직자들의 재취업 공간으로 전락해 있다는 지적이 최근에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익 집단이고요. 그 이익을 또 잠재적 이익을 해경과 공유하는 이익 집단이다 이런 겁니다. 예. 이런 단체의 부총재가 언딘의 대표다 이 얘기죠. 예. 예. 네, 그럼 잠시 아까 예고한 대로 참여연대 소속 김경률 회계사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작년과 재작년 이 언딘이 공시한 회계 감사 보고서 토대로 언딘이 어떤 회사인지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경률 회계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은 그 재무회계사항으로 확인했을 때 이 네. 언딘이라는 회사가 어떤 네. 회사이고 또 매출은 어느 정도 되는 회사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전자공시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요. 우리 언딘이라는 회사는 주로 이제 해양공사를 수주하고 실행하고 감리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예. 매출 규모는 2012년에는 약 109억, 그랬다가 2013년에는 151억으로 다소 사세는 감축되었습니다. 주로 설명해 주셨지만 이 네.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업체라고 할까요?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면 될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시된 내용에 보면은 이제 신재생 해양에너지 개발 이렇게 그리고 해양공사 수주 실행 감리 등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예. 실제로 감사 보고서 주석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좀 이제 일반 청취자분들이 알기 쉽게 선박 사고 조사 및 수리 용역, 네. 그리고 이제 사석보호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도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만 사석보호공사는 이제 바닷가에 있는 이런 이제 쓸데없는 돌을 사석이라고 하고요. 예. 이것들이 유출되는 걸 방지하는 공사, 이런 것들이 사석보호공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사고 조사라든가 수리 용역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보시기에 재무 회계상으로 이 언딘과 관련해서 좀 석연치 않다거나 의문을 가져볼 만한 대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보면 언딘의 주주 구성을 보면 창투사가 세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랑거리도 될 수 있지만 역으로는 이제 이 창투사라고 하는 것은 상장을 함으로써만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오직 이제 그 목적만 있게 되는 회사이거든요. 예. 그랬을 때 먼저 이겁니다. 2013년도 매출이 아까 제가 151억이라고 했는데
제2차 대조표를 매출 채권, 즉 받아야 될 돈 내지는 미수금이 132억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예. 이건 좀 이제 저희 회계사들이 봤을 때 좀 상상하기 힘든 내용인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일을 하고 나서 돈을 받는데 평균 10개월을 상회한다는 겁니다. 좀 생각하기 어렵고 조금 속된 말로 이제 망조가 들었다는 건데요. 예. 그 내용을 보면 이 132억 중에 상당한 금액이 오만이라는 회사, 아프리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만이라는 회사에 101억을 받아야 될 것으로 이제 계산되어 있습니다. 예. 관련지에서 이제 제가 아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22년도에는 용역 이익률이 77%입니다. 예. 용역 원가율이. 그에 반해서 2013년도에는 54%로 이제 줄어듭니다. 용역 원가율이요. 그만큼 이제 용역을 수행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다는 거죠. 예. 용역 수익이 130억을 잡았고, 참고로 이 용역 수익 130억의 상당 부분은 오만 채권입니다. 원가는 71억, 즉 약 60억 원의 이익을 남겼는데요. 그에 반해서 이 오만에서만 약 5만을 비롯한 용역에서만 60억의 이익을 남겼는데 반해서 전체 당기순이익은 5.7% 약 9억에 불과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그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추가적인 앞으로 검토가 필요할 부분 같고요. 예. 그 특별히 그 지분 구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보니까 공시된 자료를 보니까 이 김윤상 네네. 대주주겠죠. 예. 대표이면서 64.52%의 지분율을 갖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좀 주목할 게 아까 투자 조합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네네. 예, KOFC라는 이게 붙어 있는 투자 조합인데 네네. 뭐 청취자들도 아실 겁니다. KOFC라는 데가 한국정책금융공사 아닙니까? 네네네. 예, 그렇다면 이게 정부기관이 투자를 한 투자조합이라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네. 예, 이 세 개 투자조합의 지분율이 약 30%가량 되는데요. 네, 30%가량 됩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 정부 투자기관이 이런 투자조합에 그 투자를 해서 네네. 이 언딘의 지분을 30%가량 보유하고 있는 거, 이거는 네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그 대단히 언딘 입장에선 자랑거리겠죠. 정부로부터 이제 어떤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그럼으로써 이제 이런 정부 관련 투자조합들이 투자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역으로 이제 이런 말씀 좀 이제 언딘분 죄송합니다만 상당한 어떤 국가와 유착으로서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재무제표에 나타나는데요. 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정부 보조금이 일정 금액 이상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언딘 재무제표를 보면은 2012년, 2013년 약 3억 원가량이 들어오고 있고 나타난 것만 3억 원이고 이제 수익에서 차감되는 형태 내지는 비용을 상쇄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금액은 이제 나타나지 않아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예. 예,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이제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세계 창투사가 실제로 이렇게 들어와 있고 또 감사 보고서를 보게 되면 2013년 12월 31일 현재 기술보증기금, 그 다음에 성남시청, 예.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우리 언딘의 지급보증을 약 40억가량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이에 따른 지급보증의 결과로 결국 금융기관으로부터 44억 원에 이르는 차입금을 받고 있거든요. 예. 한 가지 좀 일반적으로 드는 의문이요. 네네. 이 KOFC, 그러니까 한국정책금융공사 등, 이런 네네. 데가 투자를 한 데는 이 투자 수익률을 기대하고 했을 수가 있고요. 맞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그런 네네. 구석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가질 만한데, 네네. 재무제표상으로 보시기에 회계사님께서는 이 언딘이라는 기업이 투자자 네. 입장에서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보십니까? 그 기자님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이 언딘이라는 회사가 매력적이냐 하면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2012년도에는 매출이 189억 그리고 2013년도는 151억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그 매력이 감소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수익 구조가 상당히 불안정하고 그 불안정할 뿐더러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거거든요. 어떤 특정 공사에 이렇게 특정 공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많게 되고요.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과 연관되거든요. 이 150억 매출 중에 상당 금액이 오만 매출과 관련되고 있고 또한 그 오만 매출은 지금 현재 못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3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매력적인 회사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
이 투자해서 어떤 수익률을 기대했다기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었지 않을까 이런 의혹을 가질 만하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예, 앞에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 다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부 보조금이 일정 부분 이 언딘에 지원이 네. 됐다 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일반 기업에게 정부가 네. 보조금을 주는 게 좀 흔히 있는 일인지 예, 그 부분이 좀 미심쩍거든요. 네, 여러 가지 국가기관들에서 이런 이제 국책과제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이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국책과제 사업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책과제들은 이제 각 행정부처들이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대개는 이런 국책과제들이 일부 특정 회사들에 편향되어져서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문제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언디는 이제 이렇게 지분구조라든가 정부 관련 이제 출자조합들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급보증도 많이 하고 있고 하는 거 보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에 비해서 절대 작게 들어와 있지는 않을 거고요. 지속적으로 어떤 국책과제 관련 정부 보조금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제표를 살펴보게 되면.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몇몇 네. 공공기관들이 지급보증을 해줬다. 네네. 이 부분입니다. 이제 네네. 정부 보조금은 또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뭐 민간 네네. 기업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급 보정도 일반적으로 해줍니까? 일반적으로 해주긴 해주는데요. 예. 지금 이제 대개는 이제 일반적이라면 매출액 대비하여서 대개는 5% 안팎, 많아봐야 약 10%를 상한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데 반해서 지금 우리 언딘의 매출 규모 150억에서 지급보증 40억이라면 약 30%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예. 이것들로 봐서는 약간 지급보증 규모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 일반적인 회사에 비해서는. 예. 예. 그리고 보증 자체가, 국가로부터 보증 자체가 흔하지도 물론 않을 뿐더러요. 예. 예, 일부 보조를 보니까 이 언딘이 국가로부터 이런 보조를 받게 된 게 결국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녹색금융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정책적 판단에서 보조금이 지급된 게 아닌가 이런 네. 기사도 있었거든요. 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저도 그 부분을 봤었는데 이 회사에 이제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예. 부분이 있습니다. 공시 내용을 보면 신재생 해양 에너지 개발 이걸 이제 맨 처음에 모두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이 신재생 해양 에너지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떻게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들이 아니고 이명박 정권에서 그런 이제 녹색 성장과 관련된 그런 두루뭉술한 그런 표현으로 봐서 저 역시도 조금 기자님의 그런 표현에는 공감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네. 내용들은 또 추가 취재나 언딘 측의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나중에 또 이 부분 확인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예. 연결해서 우리 회계사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시 김효진 PD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효진 PD, 네. 이 김경률 회계사의 설명 가운데 몇 가지 좀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정부 보조금을 언딘이 받았다 이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같이 들으신 대로 언딘이 이 작년부터 재작년까지 사이에 약 3억 원 정도 정부 보조금을 받은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로 이런 돈을 받은 건지, 왜 하필 이런 업체가 국가적 재난 구호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는지 갖가지 합리적인 의심과 추론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이거하고 관련해서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수차례에 걸쳐서 언딘 회사 관계자, 이 담당자와의 연락을 시도를 했는데 통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정부 보조금에서 정부의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해경과 해수부 정도로 이 유관 기관으로 한정할 수도 없고요. 예. 또 양측 모두 잘 모르는 내용이다. 이런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취재를 좀 깊이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아직 이 정부 보조금 내용은 언론에 보도된 바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작년과 재작년 상황뿐이었습니다. 공시를 안 했습니다. 다른 때는 그 전과 후에 정부 보조금이 또 얼마나 투입이 됐는지 이거는 모르는 일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참고로 언딘은 작년 8월에 경북 울진군하고
울진해양레포츠센터 운영 위탁 계약을 맺고 현재 해당 센터를 운영 중이기도 합니다. 예. 한 가지 또 확실하게 짚어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네. 예, 한국정책금융공사. 네. 여기가 참여한 일종의 투자 조합이 네. 지금 30% 가까이 지분을 갖고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김경률 회계사가 또 지적한 대로 네. 공공기관이 거액의 지금 지급 보증을 해준 상태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KOFC, 즉 한국정책금융공사와 이 특허기술사업화 투자조합 등이 다 공공기관, 국가기관이죠. 무려 30% 가까운 자본,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김윤상 대표가 65% 넘는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정부 기관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30% 가까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무시할 수는 없겠죠. 예. 언딘이 성남에 있는 회사입니다. 분당에요. 성남시청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수억 원 규모의 지급 보증도 서주고 있고요. 같이 들으신 대로 김경률 회계사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 기관과의 유착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재무회계상의 유추 정도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해경과 이 언딘이라는 업체가 좀 수상한 관계다. 네. 이런 어떤 의심을 네. 좀 더 갖게 하는 그런 네. 정황들이 엊그제 국민TV 뉴스케이를 통해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등이 설치된 진도군청 지하에 이상하게도 의문의 상황실이 만들어져 있었고 여기에 해경과 언딘 관계자들이 함께 머물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리포팅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직 시신조차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들, 이들은 자신의 아들, 딸이 생존해 있지 않더라도 인양 작업은 안 된다고 호소합니다. 인양 작업 개시는 시신 수색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인양 후 시신을 찾더라도 시신이 온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가족 동의 없이는 인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지만 몰래 인양을 위한 상황실을 비공식적으로 가동해왔다는 정황이 국민TV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이 상황실은 대책본부가 있는 진도군청 지하에 있었고 국민TV 카메라가 이곳에 들이닥쳤을 때 해경 관계자들이 언딘 김윤상 사장 등과 함께 있었습니다. 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진도군청 행정동 지하에서 의문의 상황실이 발견됐습니다. 평소 민방위 교육장으로 쓰이던 이곳 내부로 국민TV 취재진이 들어가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성장기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당시 안에서는 해경 관계자 등 67명이 업무 중이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인 행정동에는 현재 2층의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3, 4층의 지자체와 해수부, 해경 등의 상황실이 마련돼 있어 별도의 상황실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해경은 이곳이 사고 초기부터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수용하다가 거기 인원들이 밑으로 내려온 거죠, 조금이니까. 하지만 사고 발생 후 열흘이 넘도록 기자들조차 지하 상황실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하에도 있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이곳에서는 해경 관계자 외에 인양업체인 언딘 관계자들도 함께 목격됐습니다. 특히 다이빙벨 문제가 첨예했던 지난 토요일 오후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팽목항을 빠져나갔던 김윤상 언딘 사장도 이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사장님 기자분 좀 뵙자고. 정부와 언딘 측이 이곳 지하 상황실에서 이른바 인양작전을 비공식적으로 준비해온 것이 아니냐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언딘 김 사장은 지난 23일 국민TV 취재 과정에서도 인양을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적당한 시점 되면 투입을 할 겁니다. 인양 준비나 아니면 구조 마무리 시점에서. 하지만 해경 측에서는 상황실이 좁아 내려가 있는 것뿐이라고 해명합니다. 네, 방금 들은 대로 뉴스케이 리포트를 보더라도 네. 해경과 언딘이라는 업체 네. 이게 관계가 좀 석연치 않은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또 정황이 좀 매끄럽거나 뭐 명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으로 봤을 때 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일단 해경이나 해양수산부, 해수부 등의 주장대로라면 언딘이 구조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지선 등 장비를 투입한 것 외에
크게 눈에 띄는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언딘을 해경이 계속 투입하면서 민간 잠수사들 투입을 배척하고 있다는 것 등으로 1차적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윤상 언딘 대표가 한국해양구조협회 부총재고요. 이 협회가 해경 퇴직자들의 재취업 공간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언딘이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지분 투자와 보조금, 지급 보증 등을 꾸준히 받아오고 있다는 점이 이번에 새로 뉴스바 취재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저런 정황들이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 구조와 수색을 위해서 동원이 가능한 모든 것이 동원되는데 커다란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점. 그래서 수백, 수천 명의 실종자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안타까움과 한으로 남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점입니다. 예. 언딘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고 또 해경 또 정부 당국과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